안녕하세요, 시계박사입니다. 그동안 롤렉스 제품만 리뷰했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브랜드의 시계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바로 태그 호이어의 아쿠아레이서 300 오토 세라믹 모델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아쿠아레이서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갖고 있던 시계 중 가장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제일 먼저 리뷰하지 않았던 건 데일리로 제가 너무 착용을 자주 하다 보니까 생활의 흔적이 좀 많아서 아쿠아레이서가 오롯이 예쁜 모습으로 담기지 않을까봐 였어요. 하지만 예물뿐만 아니라 데일리 시계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쿠아레이서, 저희 시계박사가 리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시계인 만큼 예쁘게 화면에 나오길 바라봅니다. 실제로 제가 착용을 하면서 받은 느낌 기준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를 짧게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태그 호이어는 1860년에 설립되어 작년에 160주년을 맞이한 깊은 역사를 이어온 브랜드입니다. 태그 호이어에서 1979년에 처음으로 다이버워치를 선보이긴 했지만 아쿠아레이서의 기원은 1985년에 선보인 2000 시리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2000 시리즈부터 전문 다이버워치라고 불릴 수 있는 6가지 핵심 기능을 탑재해서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방수 기능, 단방향 회전 베젤, 스크류 다운 크라운, 이중 잠금 버클, 사파이어 크리스탈, 야광 인덱스, 이 모든 기능들이 지금의 아쿠아레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6가지 기능을 가지고 2004년부터 아쿠아레이서라는 모델명을 갖고 새 출발을 합니다. 세라믹 또는 스틸 베젤로 출시되는 아쿠아레이서는 베젤과 다이얼색을 통해 각각 디자인 특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쿼츠로도 출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금액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릿뿐만 아니라 패브릭, 러버도 탑재되면서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도 가능한데요. 1985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의 아쿠아레이서, 그리고 오늘날의 아쿠아레이서까지 오랜 역사를 가진 태그 호이어의 아쿠아레이서 300을 제 시계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다이얼부터 살펴보면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지만 조잡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참고로 블루, 그레이, 블랙 등 다양한 컬러가 있고 쿼츠 모델에는 이런 스트라이프 무늬는 없고 오토매틱 모델에만 스트라이프 무늬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이버치 하면 스포티한 느낌이 강한 시계라고 인식되어 있지만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이 다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이얼 위에 고급스러운 썰레이 마감 또는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를 넣어 멋있게 만들었네요. 인덱스와 핸즈의 양황 물질은 슈퍼 루미노바로 제작되어 어두운 환경이더라도 쉽게 시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핸즈를 자세히 보면 경사진 면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각도에서나 반드시 한쪽 면은 빛이 반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네요. 초침의 노란색 포인트도 색깔이 참 좋은데요. 처음에 블루 세라믹 아쿠아레이서를 봤을 땐 초침이 주황색이길래 보색 관계로 포인트를 줬구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봅니다. 시인성을 위해 눈에 띄는 색상을 조화롭게 사용한 것 같아요. 아쿠아레이서에 나오는 다이얼 색에 맞게 초침의 끝과 글씨색이 다릅니다. 이유는 각 다이얼에 맞는 색을 넣었기 때문이죠. 베젤을 보겠습니다. 베젤은 원형이 아니라 각이 지어져 있네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은 다른 시계에서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런 디자인은 제랄드 젠타라는 천재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어요. 세련되고 스포티하면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베젤의 디자인은 여러 브랜드에서 오마주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그 디자인, 이 아쿠아레이서에서도 사용되었네요. 그리고 6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라이더 탭이라고 합니다. 다이버를 위해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베젤을 쉽게 돌릴 수 있게 하는 요소인데 이것조차 굉장히 시계가 이쁘다 생각이 드는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실용성을 생각한 그냥 옵션일 뿐인데 말이죠. 소재는 스틸 위에 세라믹을 탑재했네요. 바닷물에 노출되면 부식이 일어나다 보니 알루미늄이 아닌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케이스는 다이버워치인 만큼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요. 백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글씨와 그림이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의 이물질이 잘 끼는 단점은 있지만 더 화려한 느낌을 줘서 저는 나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계가 조승우 시계로 유명한지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비밀의 숲 드라마에서 검사 역할이었던 조승우는 이 아쿠아레이서를 착용했죠. 사실 검사라는 직업이 무거운 직업이다 보니 클래식 시계가 더욱 알맞을지도 모르겠지만 패브릭 스트랩을 탑재했기 때문에 아쿠아레이서가 정장에 잘 어울렸고 이러한 이유로 극 중에서 이 시계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면 이 나일론 소재의 노란색 스티치 포인트가 되어 있는 패브릭 스트랩은 안쪽은 소가죽으로 그 위에 노란색 러버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때가 많이 타긴 했지만 만약 이 러버가 없었다면 관리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소가죽의 핸드크림이나 땀도 더욱 스며들었을 거고요. 브레이슬릿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소모성은 있지만 더욱 가볍고 스포티한 느낌이 있기에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일상생활에 이런 스트랩을 장착한다면 조승우 배우처럼 다양한 이미지로 착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아쿠아레이서가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쿠아레이서에 관련된 영상들이나 리뷰 영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은 예쁜데 무브먼트가 아쉽다, 너무하다, 명품 브랜드에서 뭐 이런 걸 쓰냐 등 이런 내용들로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는 해요. 다만 아쿠아레이서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태그 호이어는 역사도 오래되고 사실 기술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1969년에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한 회사가 태그 호이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물론 호이어, 브라이틀링, 해밀턴 이렇게 세 곳에서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무브먼트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기술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 이 시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한 롤렉스 데이토나조차 수동으로 태엽을 감아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최초로 만든 브랜드인 태그 호이어, 얼마나 시계에 열정을 쏟았는지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 조수간만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 달의 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 등 개발한 것을 보면 옛날부터 무브먼트 개발에 굉장히 힘쓰는 회사 중 하나라고 알 수 있죠.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사가 럭셔리 브랜드 반열에 오른 이유를 증명하는 거겠죠. 이런 태그 호이어는 모든 시계의 자체 개발 무브먼트를 모나코 같은 상위 모델에만 탑재를 하고 엔트리 라인에는 에보슈 무브먼트를 사용함으로써 단가를 낮춰 다양한 고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입문, 명품의 시작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엄청난 역사를 가진 태그 호이어에서 이런 예쁜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쿠아레이서 리뷰 어떠셨나요?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단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서 어색했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쿠아레이서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들려줄 거예요. 예쁘고 좋은 시계를 예쁘고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길 바라면서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